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9kg 몸무게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76kg으로 감량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다시 66kg으로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3kg 정도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했고 그 방법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때마다 여러가지 비법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그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마다 각각의 비법을 배우는 것은 그것은 좀 소모적이다, 낭비적이다라는 겁니다.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제대로 배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이 방법을 사용해서 다이어트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배우시면은 다이어트뿐만 아니고 다른 일상에서 많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 그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이 간단하고 또 검증이 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또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당연히 성공을 했고요. 이런 겁니다. 먼저 목표를 세웁니다. 다이어트를 내가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유입니다.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정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자, 혁찬아, 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거야? 묻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 자기하고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대화를 저는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세 가지를 뽑아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유와 한 가지의 이유가 아닌 것들을 찾아낸 겁니다. 한 가지 이유가 아닌 것은 이런 겁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 이거는 이제 다이어트의 이유가 아닌 한 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는 삶을 살지 않겠다. 남 눈을 의식해서 그 인생을 살지 않겠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후회하는 것, 죽으면서 이제 죽을 때 돼가지고 가장 후회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거라는 겁니다. 남들은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내가 남 신경 쓰다가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못 살았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 하는 목표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명확하고 한 가지 이유가 아닌 것을 제 자신한테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내가 다이어트 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내 배가 내 신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 배가 네 신이다 라는 구절들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제가 확실히 느꼈던 거는 89kg, 90kg 나갈 때는 제가 배가 신이라는 게 실감을 했습니다. 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니죠. 먹고 싶어가지고 많이 먹었던 겁니다. 음식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막 그것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도 하면서 막 엄청나게 먹었죠. 그 먹고 그걸 소화시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먹으면 노곤하고 왜 그런가 했더니 내 몸에 피가 다 배로 몰리는 겁니다. 배로 몰려가지고 그 음식을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음식을 소화해서 우리 60쪽의 몸 세포에다가 그 아주 작은 부분에다 다 그 음식의 영양분을 보내려면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그 힘든 일들이죠. 그 일들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럼 주로 내가 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음식을 소화하는 겁니다. 내 배가 나한테 요구를 합니다. 먹어라. 그래서 먹으니까 그걸 또 소화하는데 3시간 이상 걸립니다.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중간중간 간식 먹으니까 내가 하는 중요한 일이 그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배가 내 신이다. 내 배가 시키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 주도권이 배한테 있는 겁니다. 그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야, 내 배가 내 신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내 배가 어떻게 내 신이냐.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을 내 배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 그런 게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빵으로만 사람은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빵으로만 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먹는 게 제일 저한테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또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저의 이유입니다. 각자 이유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 다이어트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이어트 해야 되는 이유를 찾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그 이유가 나에게 납득이 가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주체는 내 자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하고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괜찮아. 네 다이어트 하려고 하지. 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 다이어트 하는 이유는 내 배가 내 신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나는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데 내 모든 에너지를, 대부분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거기에다 내 시간을 투입하고 있어. 내가 그걸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순간 생각해 보니까 내 배가 내 신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두 번째는 이웃을 생각하며 살고 행동하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먹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지나치게 먹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세상 사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배우고 나누는 삶을 살겠다라고 내가 사명을 선언했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뭐 기부하고 나누더라도 내가 배 터지도록 먹고 그리고 기부하고 나누는 것은 그거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제 어차피 먹을 것은 다 제한되어 있는데 내가 너무 지나치게 먹어버리면은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을 먹을 것을 내가 다 뺏어 먹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게 윈 로즈가 되면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건 나한테는 좋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 좋은 거다. 다른 굶는 사람들한테 먹을 게 없으니까 안 좋은 거지만은 나한테도 좋은 거냐. 내가 지나치게 먹는 거는 나한테도 안 좋은 거죠. 건강에도 안 좋은데 그럼 로즈라는 거죠. 나도 지고 상대방도 지고 그런 짓을 뭐하러 하느냐 이런 어리석은 짓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뭐 안 먹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돌아서는 결국은 내가 많이 먹어버리면은 그런 식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을 채택한다면은 그 음식의 가격도 올라가가지고 다른 먹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더 영향을 준다는 거죠. 내가 약간 덜 먹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약간씩 서로 이웃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생각해가지고 약간씩 덜 먹으면은 자기 감정을 욕망을 조금 내려놓으면은 자기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또 이 전 세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게 좀 혜택이 돌아가니까 그게 좋지 않겠느냐. 그 윈윈 아니냐. 승승이다. 나도 이기고 다른 이웃도 이기는 거다.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다. 반대의 경우에 나도 지고 이웃도 지는 그런 짓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정성집 에서는 음식이 썩어 나간다는 거죠. 다 먹으면 모르지만 썩어 나가면 안 되죠.
그것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거죠. 먹고 소화시키는 것보다 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하고 싶은 게 뭐냐? 배우는 거죠. 배우고 성취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고 나누며 그래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살고 싶다는 거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음식을 절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생각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음식 절제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 이 살들이 있으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살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많이 먹어야 되니까 내 음식을 내가 절제할 수 있도록 내 적정 체중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그 적정 체중만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것도,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참 큰 행복이죠. 좀 약간 이렇게 많이 먹을 때도 있죠. 뭐, 그게 나 잘못된 건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저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적절하게 절제를 하고 먹을 때 그 음식이 더 맛있는 거죠. 제가 요즘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음식을 꼭꼭 씹어가지고 음식을 제가 이제 제 아들하고 음식 먹는 거 보니까 막 잘 씹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음식도 시켜서 많이 남기고 여러 가지. 근데 저는 이제 음식을 꼭꼭 씹어가지고 다 먹습니다. 다 먹고 조금 퍼서 다 먹으니까 이게 참 행복하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내가 배우고 성취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되는 이유를 깨달았던 거죠. 깨달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럼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방법 이전에 내 목표를 생각한 거죠. 목표는 그러면 목표를 잡아야 된다. 그 방법과도 연관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제일 좋았느냐? 내가 성장을 다 컸을 때, 갓난아기였을 때는 비교할 수 없고, 내가 다 성장했을 때, 고등학생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내 몸무게를 생각해 보니까 67kg더라. 그래서 내가 근데 이제 그때 옷 입고 쟀으니까 한 66kg 뭐 이렇게 될 거다 해서 66kg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로 돌아왔죠. 그리고 제가 20대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 돌아가서 20대 몸무게, 20대 그때 건강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관된 거죠. 예, 연관돼서 그 목표는 얼마냐? 66kg다. 근데 66kg인데 이제 최근에 와서 66kg가 되고 나니까 그 목표에 대해서 약간 수정을 해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66kg를 유지하면서 있어야 되겠다.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66kg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66kg를 마지노선으로 정하자. 그 이상을 안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평소 몸무게는 한 66kg, 63kg, 63kg 정도, 63, 4kg 유지하면은 거기서 좀 많이 먹었을 때는 65, 66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럼 보통 때는 한 63 정도로 유지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66kg를 마지노선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선으로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 목표를 정하게 됐습니다. 목표를 하면서도 조금씩 수정했던 거죠. 66kg를 목표로 했는데 그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유지를 하려고 해도 보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66.9kg인 거죠. 이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몸무게를 한 63kg로 평상시 몸무게를 하면은 그래도 아무리 많이 높아져도 66kg를 넘지는 않을 거다. 이 정도로 이제 목표를 잡아서 거기에 맞게 이제 생활하겠다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럼 방법은 뭐냐? 방법은 이런 겁니다. 이 많은 다이어트 이론들, 책들 나와 있는데, 그건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가장 쉽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이어트 다 해도 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왜 실패하냐? 금방 옆에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다이어트 한 사람들 다 실패합니다. 왜? 다이어트에 T만 빼면 다이잖아요. 죽으려고 하는 거다. 다이어트 하는 많은 방법들이
결과적으로는 살을 찌게 만드는 방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책들도 많고 또 뭐 호르몬 관련된 이야기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 어떤 당뇨의 이제 그 인슐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고 뭐 이론적으로 막 이야기하면 그럴듯합니다. 다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돌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을 보지 말고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건강한 사람들을 롤 모델로 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물론 다이어트 시도해서 실패하는 사람 엄청 많죠. 그러면은 또 그런 반면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보지 말고 건강하게 적정 체중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이어트라는 것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자, 방법은 이겁니다. 적게 먹고 자기가 평소에 먹던 것보다 적게 먹고 그리고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전부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습관을 하는 거죠. 그 자기가 어떻게 적정 체중이냐? 저는 이제 고3 때 몸무게를 적정 체중으로 봤고 다른 분들도 각자 자기가 어느 정도 목표로 원하는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아니죠. 너무 체중을 빼가지고 남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 남한테 보여주려고 아주 지나치게 건강을 해치면서 체중을 낮게 유지하는 것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제가 이유가 아닌 것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래 지나치게 그러면 자기 일상의 습관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불행하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가 죽을 때 후회하는 삶이잖아요. 그게 절대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주변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건강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그 체중을 유지하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그런 분들을 찾는 겁니다.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그런 편이었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제 이 케이스 스타디 하는 거죠. 사람들이 좀 마음에 드는 그 분들이 있으면 그 체중이라든지 이런 생활 행복하게 잘 사시는 것 같으면 여쭤보는 겁니다. 키가 얼마입니까? 몸무게 얼마입니까? 그래서 BMI 계산하는 거죠. BMI 계산해가지고 그분이 적정 체중의 18.5에서 뭐 한 23 정도가 적정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저는 이제 결단하는 거죠. 물론 22도 적정하겠지만은 18.5부터 적정하다면은 꼭 내가 22로 더 몸무게를 더 많은 살을 내가 유지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되도록이면 적게 유지하면서 사는 게 좋지. 그래서 왜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BMI를 한 20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한 66, 63 정도 되면 한 BMI가 그 정도 되겠죠. 그 20대 정도로 유지하겠다. 자기 목표를 정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롤 모델 정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프가 47kg 정도 나가니까 와이프하고 이제 비슷하게 먹으니까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조금 더 먹습니다. 아침에도 이제 옥수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옥수수 2개 냉동시켜 놨다가 또 쪄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제가 1개 반 이상 더 먹었어요. 다른 거는 이제 비슷하게 뭐 계란이라든지 뭐 호박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저는 이제 꽁치도 좀 더 먹고 생선도 먹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밥도 조금 먹고 이렇게 국도 먹고 그랬던 거죠. 아침에 행복하게 먹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하고 비슷하게 먹습니다. 비슷하게 먹는데 제가 조금 더 먹죠. 그래서 적정 그런 그 생활 패턴을 같이 하는 거죠. 전에는 계속 제가 아내 보고 더 먹어라. 왜? 너무 적게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많이 먹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 롤 모델을 잡아서 그분하고 비슷하게 먹으면 됩니다. 비슷하게 먹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건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생활에서 더 많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다 내 인생에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의미 있게 움직여야 되죠. 집 청소를 한다든지
강아지 산책을 시킨다든지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요리를 한다든지 밥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돈을 버는 것은 자기의 또 소명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도와주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고객 행복, 사원 행복 하는 게 일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좀 뛰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면 되도록이면 걸어야 될 때도 좀 뛰는 겁니다. 뛰고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 일을 하면서 움직입니다. 돈을 벌면서 그러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뜁니다. 그러니까 몸이 하루에 이제 운동량이 많아진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차를 안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버스 타고 가는 겁니다. 저쪽 버스 오는 데까지 한 10분 걸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또 이제 내려가지고 또 좀 더 걸어서 들어가고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하니까 건강에 차 탈 때보다 훨씬 건강이 좋고 차는 또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배달을 하거나 이럴 때 좀 차를 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할 때 또 타고 또 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데 자기의 롤 모델을 정하는 거죠. 제가 키가 178cm인데 178cm에 제가 66kg. 이 친구가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야 괜찮아 나도 니하고 키가 똑같은데 한 69 정도가 적당하더라. 그 이상 더 빼지 마라.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는 그 이야기가 방송국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저를 생각해서 이야기해 준 거죠. 근데 이제 케이스 스타디는 여러 명을 봐야 되니까 그 친구 말이 맞아요. 맞는데 그리고 또 사람들이 살을 빼다 보면은 막 다들 이야기를 해요. 와 거기 야 얼굴 헬스가다 그만해라 막 이렇게 걱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제 같은 키에 178cm에 63kg인 사람을 제가 또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건강하게 아주 이상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건강검진 받으면 뭐 이상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위험도 없느냐? 위험도 없대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9도 괜찮지만은 63도 사람에 따라서는 63도 적정 체중일 수 있습니다. BMI가 어차피 18.5부터인데 20이니까 어느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손목으로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적정 체중을 볼 때 다 똑같을 수 없다. 근데 이제 남녀 차이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그 사람의 뼈가 무게가 더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통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뼈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기 손목 굵기를 표준으로 해서 손목 굵기가 보통 사람들 수준이면은 보통 체중으로 하고 손목 굵기가 보통 사람보다 더 가늘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체중을 맞춰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목 굵기가 아주 굵은 분들은 보통 사람보다 체중을 좀 더 올려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뼈로 다른 근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들도 뭐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좀 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뭐 근육질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선택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근육질은 몸무게가 좀 더 되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그거는 좀 태어난 건 아니니까 그 선택의 문제라고 보고 뼈는 그게 기준이 된다고 그런 제가 책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보다 보니까 적정 체중을 찾는 방법이 뭘까? BMI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럼 BMI에서 다시 그건 평균치죠. 적정 체중은 뭘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고. 근데 저는 이제 뼈가 좀 가는 편입니다. 손목이 아주 가늘어요. 그럼 뼈도 좀 가늘 거라고 전체적으로 본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낮을 수 있도록 있어도 건강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한 63kg 정도 되는 친구들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평소에는 66kg 정도가 마지노선이니까 그걸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제 66kg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조금 더 나가고 덜 나갈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묵묵하게 시간을 가지고 실천하면 됩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한 달 만에 살을 10kg 빼겠다. 뭘 저도 이제 그렇게 해보고 했는데 다 실패하더라고요.
급격하게 할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자기의 삶이 66km로 살아가는 겁니다. 66km 제 마지노선이니까 저는 이제 그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6km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날 그 결과가 내가 지금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은 그 뒤에 결과는 체중은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결과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죠. 그렇게 이렇게 매일 살아가면은 조금씩 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좀 많이 움직이고. 그런데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저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살 빼기 위해서 많이 움직이는 거죠.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뭐 하는 짓이야. 내 소중한 인생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도 인생이 짧은데 내가 살 빼려고 또 움직이고 운동하고 그럼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살 빼는 게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뭐 살 빼려고 사느냐? 그거 아니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남도 돕고 나누고 나도 행복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소화시키는 데다가 에너지 다 쏟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빠져야 된다.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살이 빠지는 게 아니죠. 그 적정 체중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 살 빼려고 막 하기, 그게 다 보여주기 위한 삶이거든요. 남한테 잘 보여가지고, 우와, 대단하다, 우와.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죽으면 다 또 그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뼈가 되고, 그 해골을 보고, 와, 대단하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 미인을 원스킨, 어스킨 뷰티라고 하잖아요. 한 커플 미인이라는 거죠. 그 커플 벗기면 그 안에 해골이 있는 거죠. 사람이다. 그거 남한테 보여준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다 각자 자기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저는 그 남한테 보여주는 게 다른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남이라는 것은 이런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 그 아들한테는 그 아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중요한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아니고 누구의 눈치를 볼 거냐?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살아가는 거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맞춰서 살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왼쪽으로 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게 왼쪽이고 이게 오른쪽이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건 뭐 의미 없는 이야기죠. 자,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다이어트 이론들이 필요 없다는 거죠. 많이 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장애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장애 요인들을 이야기하고 전체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요인은 뭡니까? 다이어트도 그렇고 모든 세상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장애 요인이 생깁니다. 그 장애 요인은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 일을 하다가 보면은 같이 일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장애 요인들을 안 되는 이유들을 후배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랬을 때는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그 이유로 돌아가 보자. 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우리 고객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되잖아. 팔고, 그래서 이제 고객한테 좋은 걸 팔아야 될 거 아니야. 100년이 가도 한 명도 안 죽이면서 사원들 행복하게 하면서 이거 팔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가 목표라면은 그러면은 해야 될 이유를 생각하는 거죠. 장애 요인은 극복해야 될 거죠. 장애 요인 때문에 목표를 못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장애 요인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이죠. 왜? 해야 될 이유가 명확하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해야 될 이유가 명확하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즐겁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장애 요인이라는 것은 그 즐거운 일을 즐겁게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항상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 어려움은 극복해야 되죠.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사람마다 다 똑같으냐. 다
호르몬 때문에 인슐린 분비 때문에 그러면 다이어트가 안 된다. 뭐 탄수화물, 뭐 지방, 뭐 여러 가지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것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은 살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66kg, 178cm의 그 인간 롤 모델 그 사람을 따라하면은 그 사람처럼 됩니다. 그래서 뭐 장애 요인들이 많이 있을 때 그 장애 요인들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같은 이제 아주 이렇게 검증되고 그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래도 복잡하게 어렵게 안 하고 실제로 단순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장애 요인은 극복하는 겁니다. 장애 요인 여러 가지 있을 때 안 된다, 안 되는 이유 1000가지 만가지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 1000가지 만가지 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이유와 비교해서 어느 게 더 크냐? 내가 해야 될 이유가 더 크면 하는 거고 안 해야 될 이유가 더 크면은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죠. 저는 해야 될 이유가 더 커서 내가 원하는 삶, 배우고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거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해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정하는 거죠. 다 비슷합니다. 해야 될 이유는 이유를 정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방법은 정하는데 방법은 롤모델을 따라하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 따라하는 게 모든 거의 그 핵심입니다. 방법은 어떻게? 이론으로 어떻게 뭐가 몇 그램이고 어떻고 이야기를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이론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 이론을 실천해가지고 실행해서 결과가 나온 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배우면 됩니다. 실제로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 되더라. 그런 것들이죠. 그 롤모델. 그런데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롤모델을 바꾸라는 겁니다. 제가. 롤모델을 다이어트 하는 사람으로 하지 말고, 이야, 그 사람 50kg 감량했대. 10kg 감량했대. 그런 사람을 목표로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누구를 목표로 합니까? 그냥 주위에 적정 체중 유지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목표로 해야 되죠. 내가 이 과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이어트가 목표가 아니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목표지. 그럼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배워야 됩니다. 역할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하는데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살 쪄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 사람들을 배웁니까? 제가 순간 이걸 깨달았어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을 배우지 말고 그 사람을 배우지 말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쭉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내가 배워라. 배워서 그대로 해라. 자기 집에 있으면 제일 좋다. 그 사람 따라 해라. 그 사람 먹는 것처럼 먹고 그 사람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여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처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하니까 10kg 감량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것은 뭔가 하면은 전에는 과정에서 빼는 과정에 가지고 막 빨리 빼고 난리를 쳤지만은 굶어서 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안 그렇죠. 어제도 밥도 먹고 다 그렇게 해서 같이 먹었잖아요. 같이 먹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조금씩 먹죠. 조금씩 먹고 이렇게 세 끼 먹다가 어떤 데는 두 끼 먹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두 끼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적절하게 한 두 끼 정도를 먹는 거죠. 아침 점심을 먹을 때도 있고 아침 저녁을 먹을 때도 있고 근데 아침은 어차피 조금 먹으니까 거의 이제 한 끼 먹을 때도 안 먹었다고 해서 막 그 보상 심리로 왕창 먹고 이러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한번 저는 이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시작이죠. 이제 이렇게 66일 돼가지고 그다음 적정 체중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되니까 유지하는 방법은 저는 이제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66kg라는 것은 마지노선으로 정해야 되겠다. 내가 66kg 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게 지금 편하네요. 그럼 한 63kg 정도로 해서 체중을 유지하면은 어떤 때는 66까지 올라갈 때도 있을 거다. 그러나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앞으로 10년 이상, 20년 이상 그 체중을 유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근데 더 나이 먹어가지고 그때 살이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 키에 한 63kg 해서 66kg를 마지노선으로
하는 이 체중은 그대로 가도 될 것 같다는 지금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매일매일 하는 거죠. 매일매일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생활 습관을 적절하게 먹고 적게 먹는 것도 아니죠. 지금까지는 이제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적게 먹었죠. 그럼 이제는 적정하게 먹는 거죠. 적당하게 먹고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것도 전에 좀 더 많이 움직였으면 적절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몸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 몸이 참 효율이 좋구나. 이렇게 약간만 먹어도 잘 돌아가네. 그게 그런 거죠. 근데 그 약간 먹어도 되는데 너무 좀 지나치게 먹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먹을 때는 작지만은 좀 좋고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이제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리에 또 관심이 생겨가지고 뭐 이런 것들도 초간단 인생 요리 이런 책들도 좀 빌려가지고 우리 아이 반찬 백과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족들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나누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지낼 생각입니다. 나중에 만들어 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좀 가면은 제가 한번 해드릴 생각입니다. 예, 어, 그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